공부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반드시 이 공부하면은 100살 살도록 정말 건강하게 사십니다. 마음이 병들면요, 몸도 병들어요. 몸도 안 오던 병까지 다 오게 돼 있으니까. 자, 자기 마음 공부라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하지. 무슨 날인지 압니까? 그럼 저는 월요일이요 그럴 텐데. 공부하신 분들이라서 역시 답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할 때 이분, 이지법이라 그랬죠. 춘분, 추분, 그 다음에 하지, 동지에서 이분, 24절기 가운데 두 개의 분과 두 개의 지를 뽑아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했으니까 하지, 그러면 하지를 뭐라고 정의하실 거예요? 하지. 하지란 뭐다? 정확하게 해서 양의 극치. 양의 극치다.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역시 말씀이 훌륭할. 또 하지는 여름이 지극하다. 글자 그대로. 또 낮이 제일 길다. 길다. 또 네? 만물이 꽉 차다. 만물이 꽉 차다. 장하는 거죠. 장하다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셨고, 또 아직도 안 나오시나요? 아직도. 자, 손바닥이 앞면만 밖에 못 보셔요. 손바닥, 손 그러면 뭐가 있어요? 앞면과 뒷면이죠.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말은 조금 많이 세련되졌습니다. 뭐 양의 극치라는 운동, 낮이 더 길어. 근데 요런 답이 뭐냐면은 그동안 공부한 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배웠죠. 동지 그럼 뭐라고 배우던가요? 동지. 역시 이거의 반대로 되죠.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다. 또 요 방식으로 하면은 음의 극치다. 여전히. 자, 말은 이제 음량이라는 말은 갖다 붙였지만은 여전히 이동안 공부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못 깨달았죠. 무슨 소린지. 자, 여기가 양이 극하다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음이 시작하는 거죠. 음이 비로소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죠? 음이 시 기라. 이거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음이 그래서 비로소 일어난다. 음이 비로소 일어나면 어떻게 돼? 양이 이제 줄어드는데, 또 달리 표현하면 양이 밀려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추상이라 그랬습니다. 양추상. 이거는 저 설문회자에서 표현한 방식이에요. 양추상. 양이 밀려서 올라간다. 그죠? 위로 밀려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무슨 뜻을 표현했느냐 하면은요. 자, 우리가 24절기 공부할 때 뭐예요? 주역의 괴로 다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21년 12달을 주역의 이 6줄 기호만 있으면은 나 해결 다 된다 그랬죠? 자, 양으로 꽉 차면 이게 몇 월달?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이 기초는요, 여러분들, 자,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역의 괴에서 나온 글이라 그랬습니다. 음양보호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자, 음력 양으로 꽉 찬 때가 실은 여기에. 이게 언제면 중천 건월이라 그래서 4월이 되는 거죠. 자, 4월이 되는 겁니다. 자, 양으로 이게 지금 양의 극치라 그랬는데 양의 극치는 미안하지만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는 않지만 세모, 그렇다고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세모 정도로만 주면 됩니다. 여기 요 순간에 요 자리는 바로 뭐냐면 양이 극한 것 같은데 실은 하나가 들어와 있죠. 자, 하나가 요렇게 들어와 있는 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이 비로소 일어나면서, 이러면서 이제 양은 밀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양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자, 음이 비로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제일 뜨거운 때이냐? 양이 점점 밀려 올라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뜨겁다. 상이 그러기 때문에 대열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덥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말의 뜻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위에는 8개가인데 하늘이 되고 이거는 바람개가 되죠. 천풍 9월이라 그랬습니다. 만날 구자에 9월에 음이 맨 뒤에서 뒤우자죠. 계집여자는 음이죠. 음이 맨 아래에서 이제 비로소 양을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그러면은 반쯤은 맞는데 비로소 음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자 마치는 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종까지는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종말론에서 못 벗어나죠. 우리 유학은 뭐라 그랬나요? 종즉 유시죠. 시작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1년의 시작을 겨울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로? 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봄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라고 하는 것은 낮이 제일 길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뭐가? 음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 시작이 반이라 그랬죠. 아직 공부 여러분들 반이 안 됐죠.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가 종까지는 돼. 기존에는 자 우리가 종을 위주로 가르쳤지만 종 마치는 곧 다시 뭐다? 시한다라고 하는 종즉 자 유시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죠? 시작하는 거. 시작했는데 자 우리가 아직 마치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하다가 반도입해죠. 반쯤 가다가 아이고 어려워라 하고 도망가고 메르스가 오니까 아이 잘 됐네 뭐 복잡복잡한데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내가 이 나이 때 그거 배워서 뭐하냐. 앞으로 몇 살 더 살 거예요. 내가 원컨 원치 않건 간에 7, 80은 기본적으로 보장돼 있고요. 그죠? 거의 90, 100살을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마음이 병들면 몸도 다 병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아까 어떤 분 저 뒤에서 얘기해. 아 시아버님 오셨는데 아직도 안 가요. 그분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누가 가라고 그래도 찐득이처럼 붙어 있을 줄 아는 것도 공부하면 가능합니다. 왜? 찐득이처럼 붙어 있으면서 애들 재밌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죠? 맨날 아이고 아파 하면 이거 천덕꾸러기 시대가 되고 그야말로 이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시작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인생은 몇부터? 자 60이니까 70부터 시작이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지 그러면은 양의 극치도 더 이상 아니야. 이제 음이 비로소 시작하는 때. 자, 음이 비로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물이 어떠는 때예요? 점점 익어가는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근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근본이 있고 본이 있고 말이 있고, 그죠? 본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다 이게 나무 목자에서 나온 글자죠. 전부 자, 이게 나무 목자에다가 나무 목자에 지금 요 글자에 일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 아래에 있다. 일제기하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건 나무 목자에다가 일제기 뭐예요? 상에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것이 되고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붉을주자에 주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나무 목자에다가 일이 어디에 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붉은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를 표현하는 거죠. 이때 일이라고 할 때 일을 뭐라 그랬죠? 일. 또 잊어버렸군요. 양 개념이죠. 양. 일을 일로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자, 물이 더 이상 물이 아니고, 그죠? 물은 북방수이기도 하고 겨울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죠? 만물을 윤택하게 하면서 아래로 흐르면서 만물을 적셔주기 때문에 물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이렇게도 표현했었죠. 이렇게 쭉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문해자에서 일이 그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일이 아래에 나무에 아래에 있다. 그렇게 되면은 글쎄 문장의 글자 뜻은 그대로 해석했지만 본인도 얘기해놓고 이게 뭔 소리요 하고서는 모르게 됩니다. 그죠? 자, 양기운이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서 나무 뿌리까지 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로소 뭐가 될 수 있어요? 싹이 틀 수가 있는 거죠.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되고 양기운이 가득하니까 그 속에 가득하니까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그냥 한창 젊은 나무가 되는 것이 되고 양기운이 저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끝이 되는 거죠. 이제 점점 시들어 떨어지는 겁니다. 끝자라고 할 때 그래서 양기운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가 음력의 산지 박괴가 되는 거죠. 박월 음력 9월이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저 다 연그러 가지고 이제 조락할 때, 박락할 때라고 할 때 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하지 때가 지금 언제가 되냐면은 12지지로 표현하면 5월이 되고, 그죠? 5월이 되고, 그 다음에 6월이 뭐예요? 미월이죠. 오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미는 뭐라 그랬죠? 미는 안일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미는, 자, 이 글자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하고 비슷한, 이때 미라고 하는 것은 안일미가 되는데요. 이 글자는, 자, 우리가 나무목자에, 자, 나무목자에 글자상으로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 가지가, 그죠? 가지가 뭐냐면 거듭거듭 매달린 상이 되는 거죠. 나무의 가지가 지엽, 그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설문에서는 목중, 그죠? 지엽. 목중 지엽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지지다 나무 먹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죠? 나무에 거듭거듭, 이때 거듭중자죠. 거듭거듭 가지와 잎사귀가 달려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 뜻은 또 뭐냐? 아까 장한 거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그때가 바로 언제가 되냐? 음력 6월이 되는 거죠. 자, 음력 6월입니다. 그럼 음력 6월이 되면 이제 자, 무럭무럭 다 자라가지고서는 모든 과일들이나 채소나 뭐 등등등등이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 비로소 맛이 들기 시작한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잠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디 가끔 식당에 보면 잠이 이렇게 됩니다. 맛이 있다. 그죠? 맛이 있다. 잠이. 맛이 비로소 들기 시작한다. 얘기입니다. 맛이 비로소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맛이 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잠이 그러면 맛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맛이 나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언제에 비해서 이때에 비해서는 맛이 덜 들은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안일미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요 글자에다 그래 어쨌든 간에 맛이 들기 시작하니까 입구자를 써놓고 뭐라 그래요? 만미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맛 가운데 제일 맛있는 게 뭐라 그랬죠? 고기 가운데 양고기. 그러니까 미자를 뭐냐면 양띠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양은 아니에요. 그죠? 양은 아니고 이제 비로소 맛이 들기 시작하는 때인데, 그럼 맛있는 것 가운데 제일 맛있는 고기가 뭐냐? 그죠?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는 것은 풀보다는 고기죠. 고기 가운데서도 뭐다? 양고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양띠 붙이는 거야. 이게 양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유추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생각을 이 원칙 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멋대로 또 뻗어나가요. 그죠? 멋대로 뻗어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게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공부 어느 정도 하다가 참 재밌고 야구 선생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반쯤 가다가 반도 입회, 중간에 가서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궤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죠? 반쯤 가다가 막 이런저런 설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항상 이치를 잘 따지셔서, 아, 하지, 그러면 다음에 이제 동지 때 또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때는 이제 종즉 유시 개념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이제 시작했다. 스스로가 뭔가를 시작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획. 8획의 첫 글자가 쇠금자죠. 쇠금. 쇠라고 하는 것은, 자, 쇠라는 글자를 자체가 부수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잘 살펴보면은, 자, 모을집자에다가 잘 보면 흑토자가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반짝반짝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흙이, 그죠? 흙이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이게 단단해지면서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 흙이 자, 아래로 위로 두루두루 하면서 조금 덜 빛나는 것은 옥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글자상으로도 보자면 우리가 오행의 이치를 이미 괜히 아까 지웠네. 자, 오행의 이치를 쭉 공부를 할 때 동방진목이 되었었죠. 위로 가야 되다 보니까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 안 되네. 자, 동방진목이 되고 봄, 그죠? 여름이 화가 되고 가을이 금 되고 겨울이 수라 그랬습니다. 목화 금 수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땅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토를 중앙토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봄에서 여름이 되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삼복을 두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복도기가 시작할 텐데요. 삼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목생화가 되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의 이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냐면 이미 토생금의 원리를 그대로 담아낸 글자입니다. 글자 자체에도 바로 오행의 이치가 섞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자문에 저 뒤에 들어가면은 금생여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귀절에 나오는데요. 자, 금생여수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수에서 나온다. 여수에서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수에서 나오는 그 금이 제일 좋다. 그런데 금이 사금이 그렇게 좋은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만 여기서 이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금이라는 것이 여수에서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여기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금생수라고 하는 바로 오행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앞에다 글자를 다 놓고도 이 이치를 읽을 줄 모르면 뭐 하나 똑같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본인 딴에는 막 나 금생여수 이것도 안다라고 되게 자랑할 것 같은데 초등학생 정도면 그 정도 돼요. 그죠? 그리고 워낙 뭐 요새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도 이것만 읽어도 다행인데 실은 이 속에서 이치를 쭉 표현해낼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길장자. 길다라고 할 때 장이라는 말 가운데는 우리가 장구하다라고 많이 쓰죠. 그죠? 장구하다라는 말로도 쓰고 또 장자에 장점, 단점이 나오죠. 장점, 단점 할 때 장단점이 뭐냐라고 할 때도 쓰고 또 교장이라고 말로도 쓰죠. 교장이라는 말로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장단 그러면 길고 짧음이라는 말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장이라라고 하는 이 글자에 허시는 설문의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뚝할 올자에다가 저 위에 있는 우뚝할 올자의 변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아래 글자는 뭐냐면 비수비자가 서로 섞인 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뚝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높고 멀다라는 뜻이 되겠죠. 높고 멀다. 그 다음에 비수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공부했죠. 우리가 비수비자가 어디 비수 숟가락 시자가 되는데 자, 사람 인자의 변형이죠. 사람 인자의 변형이 돼 사람이 오래되면 뭐가 된다? 허리가 구부러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구하다라고 할 때 장이라라고 하는 글자는 자, 요 두 가지가 섞인 걸로 보는데 자, 우뚝하다, 높고 멀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죠? 높고 멀고 그다음에 요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멀기에 그죠? 오래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래 되면은 뭐가 된다? 변화된다라는 이 의미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이런 뜻을 다 담아서 길다라고 하는 것은 자, 길이가 길다라는 뜻보다 원래는 장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오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래하다라는 뜻이 되고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좋아서 오래 하겠어요? 나빠서 오래 하겠어요? 나쁘면은 결코 오래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좋다라는 그래서 이런 뜻이 나옵니다. 사람도 또 오래되면은 뭐가 된다? 어른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합쳐져서 오래하다, 길다, 좋다, 어른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이것을 또 한편으로는 주역의 이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요. 글자 그대로 보자면 밑에가 뿌리 시자가 되는 거죠. 밑에서 뿌리를 이렇게 내려서 그 다음에 위로 줄기 뽑고 그죠? 줄기가 먼저 나오고 가지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천지인 3제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자랐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다 어른이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입니다. 무슨 문? 열린 문, 닫힌 문? 아직도 열린 문 하시는군요. 우리가 문 그러면은 지금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맨날 닫힌 문만 맞죠? 야, 뭐, 그래서 문 닫고 들어와라 그러죠. 그럼 우리가 시비 붙여, 우리 뭐 하면은, 엄마 어떻게 문 닫고 들어가? 그죠? 이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그죠? 내내 문 닫고 들어와. 그러면. 그러니까 문은 무슨 개념이면 닫는 개념이죠. 열려면 문 뭐하러 만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자, 우리가 본말, 제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뭐냐면 물류 본말하고 물건에는 뭐가 있고
물건에는 뿌리가 있으면은 끝이 있고, 그죠? 물류 본말. 물류 본말하고, 그 다음에 물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거죠. 자, 물건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 일이 있으면, 그죠? 일에는 뭐가 있다? 자, 마침이 있으면은 시작이 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종시의 연속입니다. 시종이 아니라 종시. 자, 부모님이 어른이 돼서 성숙해서 그 다음에 나를 낳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또 죽으면 또, 그 다음에 또 자식이 또 대를 계속 이어가고, 종시의 원리죠. 자, 그래서 뭐가 먼저 하고, 뭐가 본이 되고, 뭐가 시작인지, 뭐가 말이 되고, 뭐가 마침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 하니,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된다? 지소 선우면, 그죠? 뭐가 먼저 하고 뭐가 나중 하는 바를 안다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네, 즉근도인이라. 곧 도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근도인이라. 그래서 아까도 하지 그러면은, 그죠? 뭐가 근본이 되는 게 뭔지. 가장 근본이 아까 여기 하지 때는 뭐예요? 이제 음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은 열려고 만들려면 애초에 문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냥 집 한 채 지어놓고 담도 두를 필요가 없는데, 집안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만들어 놓고 딱 사람이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닫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닫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닫힌 문이죠. 열린 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열린 문이 되겠죠. 이 열린 문의 표시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지지상으로 뭐예요? 묘방에 되는 거죠. 음력으로 바로 2월이 되는 바로 여기 묘월이 바로 열린 문이 되는 겁니다. 땅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만물이 나오는 때. 그러니까 그 주역의 괴상으로도 보면은 양기운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음기운이 이렇게 해서, 그죠? 문이 열려 있는 이 모양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문이 되고, 문을 닫을 것 같으면 애초에 절대로 안 만든다. 그래서 사닥다리는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요? 내려가기 위해서 만들어요?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죠. 이제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는 왜 만들어요? 그냥 뚝 띄워놓고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내려가기 위해서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 재라고 써놓고 해석을 동사로 쓰면 뭐가 되느냐? 오를재가 돼요. 그렇죠? 이제 의미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 말 이해를 정확하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뜻글자, 한문이라는 것이 중국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일상 속에서 있던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서 담아낸 글자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문자, 그 다음에 언덕부자. 언덕부라고 하는 것, 자, 요 글자가 되죠. 언덕부도 엄택국부라고 하는 천자문 속에 글자 나옵니다. 언덕이라고, 우리 10 밑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글자죠. 10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10까지 다 펼쳐졌다 그랬습니다. 제일 꼭대기죠, 여기가. 10 위에 있는 것은 제일 꼭대기인데, 자, 위에까지 낑낑거리고 뭐 어느 쪽에서든지 올라가 보죠. 근데 위에 또 뭐예요? 계단 지어서 올라가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단 지어서 올라가고 올라가야 되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덕, 높은 곳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특히도 있는 곳을 보통 악산들이 이러죠. 그 월악산, 설악산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언덕이라라는 개념이 되고, 이 글자가 글자 속에 들어가서 붓으로 쓰이면 뭐가 되느냐면은 이 글자로 돼 있죠. 이를테면 자, 문육이라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무시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쪽은 강이나 바다가 되고 이렇게 올라온 곳이 바로 무시 되는 거죠. 자, 무슨 물하고 똑같으면 물속에 잠기거나 바닷가거나 강가가 될 텐데, 자, 요거는 바로 뭐가 강가나 바닷가를 여기를 글자를 뭐라고 쓰냐면 언덕 한자에다가 애자 요렇게 쓰죠. 여기다 이쪽이 물이니까 이렇게 썼죠. 그죠? 이게 그 물가 애자가 되고, 그런데 이는 언덕보다 땅이 이렇게 해서 흑토자에서 땅이 이렇게 불룩하게 솟아 있는 모양이죠. 거기다 언덕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쪽이 바로 무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글자 속에 들어가서 이걸 뭐라고 한다? 부수 명칭으로, 그죠? 좌부방하고 부수의 별명을 이렇게 썼죠. 좌부방이라고 할 때는 이 글자 속에 우리가 그대로 바라볼 때 글자의 왼쪽에 언덕부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방소 이쪽, 그죠? 동방 쪽에 왼쪽 방향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부방이라고 할 때는 우부방은 이게 아니라 그랬죠? 고을읍자라고 하는 거 이미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미칠 채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말로 이제 미치다라고 하는 거 한글로 표현하면 잘 표현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반드시 문장 속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말 전체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는데 이를테면 아까 이것도 길장이라고 하니까 요즘 애들한테 길장 가르쳐 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길다는 소린지 길이라는 소린지 분간 안 가죠. 근데 요새 이거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니 이를테면 북침이다. 요새 애들이 북침은 뭐라고 아나요? 북쪽으로 그죠? 쳐들어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6.25 북침 그러죠? 그 북침 그럼 뭐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북쪽이 쳤다가 되죠. 요즘 애들은 이게 안 되니까 그 문장 자체를 전혀 모르니까 뭐냐면 우리가 북쪽을 침공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자를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앞뒤 관계 있게 뜻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북쪽이 쳤다 아니면 뭐 북쪽으로 쳐들어갔단지 북쪽이 쳐내려 왔단지 요거 분간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보는 겁니다. 길장 그럼 이게 길이라는 소리인지 그죠? 길다의 길 그죠? 이런 긴장 길장 또 긴장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긴장이라고 이제 써야 될 텐데 보통 길다라는 의미에서 길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조차도 분간이 안 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아까 자기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한문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한문에는 같은 뜻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요.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미칠채 그랬습니다. 미칠채. 미치다죠. 미치다. 이것도 미칠 급입니다. 미치다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정말 미쳤다.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는 뜻 하나가 있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르다라는 뜻이죠. 다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냐면은 이제 글자를 보면 되겠죠. 자, 이건 병부절로 해서 어디까지 자, 우리가 호흡할 때 이 글자 숨을 들이쉬는 거죠. 들이셔서 속에까지 쭉 빨아들이는 게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속 깊숙이까지 미치는 것이 되고 이건 그저 내 몸속에 깊숙이까지 미치는 것이 되고 요 미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갈고리 골자가 되는 거죠. 이게는 그 다음에 돼지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자 돼지겠죠. 이걸 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뭐 하기 위해서 물숫자죠. 저 물구덩이 있는 데까지 물구멍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르다라는 뜻이 되고 우리가 종료에 그 두고 종예라고 할 때 예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옛날에 노예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데 바로 이제 물 길고 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하기 위해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구자라고 하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구할 구자 써놓고 물어보죠. 우리가 뜻으로는 그저 훈이 구할 구예요. 뭘 구하니? 물 구하는 거죠. 땅에 그저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뭐 구하는 거 물 숫자입니다. 그죠? 물을 구한다 이 소리예요. 글자를 이렇게 써놓고 뭘 구하는지도 모르면은 안 되겠죠. 자, 뜻글자는 그래서 확실하게 글자 속에 개념이 다 정리가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추자, 세추라고 할 때 세추자는 자, 새가 작은 새를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새가 이제 그 덩불 속에 있는 작은 새 개념인데 세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조자가 있죠. 이건 이제 웅크리고 있는 이런 새 모양을 표현한 것이 되고 이 글자는 꼬리가 긴 그죠? 이제 큰 새는 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새는 추 아니면 조라고 쓰고 대체로 큰 새는 이렇게 쓰고 작은 새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할 때 이걸 썼던가요? 공부했던 거 가운데 에? 요 글자 웅? 수컷 웅? 이건 수컷은 아니 수컷 웅자가 되고 이제 새가 되고 원래 수컷 같은 경우가 훨씬 저긴데 참새 작자 말고 공부했던 글자 하나 있잖아요. 도약한다라고 할 때 약하는 거 그죠? 처음에 어린 새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 습자가 뭐예요? 날갯짓 하는 것은 자 어린 새는 기본 색깔이 옅으니까 흰색자를 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뛰는 연습한다. 그래서 뭐냐면은 밑에가 새 추자를 썼잖아요. 그죠? 이건 제법 잘한 새.
아주 그 다음에 다 크면 이제 비상한다라고 할 때, 때는 추는 작을 때 보통 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닭개라고 할 때 닭개자는 자 요렇게 쓰느냐, 요렇게 쓰느냐,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써요. 둘 다 쓰는데 원 글자는 원래 요걸로 씁니다. 그런데 보통은 요걸로 많이 쓰죠. 닭집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간판을 한자로 쓴다 그러면 어느 거 쓰면 좋겠어요? 나 큰 닭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위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우라고 하는 건, 비는 저 위에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 위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늘이죠. 만물을 뒤덮고 있는 양, 일이 되고, 그 다음 멀경자입니다. 두루두루 사방을, 그죠? 두루 감싸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비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비가 아직 안 온다. 저 위에만 비가 있고 밑에 자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마치 비가 온 듯이 이슬방울이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보니까 이게 이슬로라고 표현되고, 자 비가 있고 그런데 아직은 저 위에 엉기어져 있는 구름 문자가 되죠. 원래는 요거 자체가 구름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윗상자에다가 자 엉기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구름의 모양이 되는데 아직은 저 빛 기운은 저 위에 있고 아래는 구름이 끼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쓰면은 글자가 되죠. 이를테면 비우자에다가 자 우레레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그죠? 위에서 비가 오면은 땅 속에 있던 그 씨앗들이 꿈틀꿈틀거린다라는 뜻입니다. 특히도 이 비는 언제 때 비? 입춘 우수비, 고구비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풀을 청자의 청이라고 하는 것, 청이라고 하는 글자의 원 글자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자 밑에 있는 일본의 N화처럼 보이는데 붉을 단자의 단이라는 글자인데요. 자 푸르다라고 하는 것, 자 푸르다라 모든 색깔은 다 어디서 나오나요? 색깔이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저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글자를 주역에 궤상하고 그 다음에 이 정전법의 정자에서 기본적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중앙토에 해당되는 거죠. 붉을 단이라고 할 때 바로 여기죠. 자, 저 땅 속에서부터 이게 중앙토가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요 글자는 자 땅에서부터 날생자에서 사람인자의 싸그리나 또는 사람인의 변형으로도 봅니다. 땅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은 다 열이다, 푸르다라는 이런 뜻이 나오겠죠. 그래서 땅에서 밑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색깔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이 바로 청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청이 되고, 그 다음에 한낮에 그 여름에 뜨거운 것은 바로 정색이 붉을 주가 되는 거죠. 주라고 할 때도 바로 나무에 아까 양기운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다 조락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백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음기운이 가득하고 어둡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어서 가물가물 거리는 거죠.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방색의 정색들이 이렇게 되고, 가운데 땅의 색깔은 땅은 뭐 다 포함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땅은 사람이 가장 기쁜 색깔이 바로 무슨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사람이 제일 기쁜 색깔이? 뭐 저는 붉은 색깔이 사람들을 흥분시킨다는데 이거 아니. 붉은 색깔 백날 갖다 놔보세요. 사람한테 그런 사람 항상 뭐만 하면 되나요? 한 열흘만 굶겨보세요. 그죠? 그러면은 자 누런 황금 들판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황색입니다. 자, 땅 가운데 황색. 그래 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백금이라 하더라도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리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자 향이 있습니다. 향자 8획인데요. 향이라고 할 때 향자를 잘 보면 벼화자에다가 가로알자죠. 무슨 향이에요? 여기에 장미향 나오던가요? 꽃향 나오던가요? 벼에다가 가로알자죠. 벼향기입니다. 근데 벼향기는 풀향기일 텐데 그 가로알자를 썼으니까 아직 껍질이 벗기지 않은, 그죠? 아직 벼가 채 익기도 전에 너무너무 자 여름에 여기 지나다 보면 우린 지금 요즘에 배불러서도 문제가 되는데 지나가다 살 빼도 뭐라 그래요?
너 참 살 빠졌다. 그러면 뭐 먹고 뺐니? 그렇게 물어보죠. 희한한 시대예요. 그죠? 뭐 먹고 뺐니야? 뭐 먹고 뺐니? 안 먹으면 빠질 텐데. 옛날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요즘 너무 쉽게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름에 이제 보릿고개 나오고 가을에 그저 보릿고개 넘어가야 되죠. 여름 때 내내 보리밥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입에서 집안에 이제 병자라도 있으면 참 골치 아프죠. 그래서 달달하게 잘 녹는 쌀밥을 참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익기도 전에 이때쯤에서 벼모가지들만 딱 따가지고 이걸 찌죠. 그냥 이거를 하면은 저기 다 으스러지니까 그래서 쪄가지고 말리고 난 뒤에 껍질을 벗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찐쌀입니다. 그때 이렇게 익힐 때 그 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밥 향기 하게 되겠죠. 애들도 하루 정도 굶겨 놓으세요. 뭐 아무리 뭐 좋다 해도 밥을 제일 먼저 찾을 겁니다. 그죠? 밥이 탄수화물이 되다 보니까 해서 향기 중에 제일 향기는 샤넬 넘버 5가 아니라 보다 밥 향기더라라고 하는 거. 청자가 달월자 밑에. 달월자가 아니라 원래 정확한 글자가 붉을단자입니다. 붉을단자 이게 원자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붉을단자가 원자라는 거. 정자, 그러니까 정자가 되고 이거는 보통들 속자 이렇게 돼 있죠. 항상 공부할 때는 정자를 기본으로 해서 익혀두세요. 그 다음에 안일비자. 자, 안일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두자에서 나옵니다. 기두자는 새가, 그죠? 이게 새의 몸통이 되고 좌우 양쪽으로 자, 깃을 이렇게 들이우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삐뚤어진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삐뚤어졌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또는 그르다라는 뜻. 그러니까 시비라고 할 때 이거는 오를 시자, 이 시자에다가 안일비에서 옳고 그름이라고 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획입니다. 앞에서 이제 웬만큼 다 공부했으니까 고속도로 내려가듯이 질주가 쫙 내려. 여기까지 원래 천자문도 이만큼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딱 정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길은 쉽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에 올라왔다가서는 그 다음에 나 알아 하고서는 그냥 반도입해서 딱 꺾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가다가 미끄러질 일들이 많습니다. 밑에까지 잘 내려가려면 차근차근 공부 다시 짚어가면서 해야 되죠. 자, 얼굴면이라고 했습니다. 얼굴면자, 그 다음에 여기에 머리혈까지. 머리혈. 이미 이것도 공부 다 했죠? 자, 머리혈 가운데 자, 둘자가 일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뒤덮고 있는 하늘 개념, 양부호 개념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늘이 되고 또는 둥글다라는 의미도 나오죠. 천원지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의 둥근 개념이 되고 그래서 둥글다라는 의미도 되고 뭐 제일 꼭대기다라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있죠. 한자는 둥근 것도 네모나고 네모난 것도 네모나다니까 자, 둥근 얼굴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코. 그죠? 눈은 없어도 눈 없으면 소경이라 부를 것이고 귀 못 들으면 뭐예요? 귀머거리라 그럴 것이 되고 말 못하면은 그냥 벙어리라 할 것이 되고 그다음 밥 뭐 안 먹어도 좀 살 것이고 그런데 절대적으로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코입니다. 코는 몇 분만 없으면 3분만 코 가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전부 다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 눈도 두 개요, 코도 두 개인데 코라고 하는 건 숨이 들랑달랑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비자의 원글자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코비자는 나중에 자체적으로 붓으로 쓰여요. 이 붓으로 만드는 이유가 자, 이 강의자전에서는 코비자를 자체 붓으로 쓴 이유가 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덜 공자를 써도 되고 뭐 이렇게도 써도 되고 요거로도 얼마든지 붓으로 삼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걸 붓으로 그냥 그대로 쓴 이유가 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고 자 이거 자체가 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자 들숨 날숨을 쉬면서 모든 생명 활동의 시작이 되고 이게 그치면은 생명이 끝이는 거죠. 그래서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로도 쓰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죠? 스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데 이것이 뭐라 그랬나요? 중앙토가 되는 거죠. 요 얼굴의 한 복판에 전이라고 할 때는 복판이라 그랬습니다. 한 가운데에 그 다음에 들공자죠.
자, 이 글자도 여기 좀 한문 좀 공부하신다고선 이거 미스물리 백날 공부해봤자 안 통한다 그랬습니다. 원뜻 알아야 된다 그랬죠? 들 공짜죠? 들었다.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숨을 쉬는데 얼굴 한복판에 어떻게 한다? 오똑 서 있는 거. 들창코가 아니라요. 그죠? 들려있다 하면 잘못하면 들창코 되니까 오똑 서 있는 것이 바로 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코가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밑에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머리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거. 둥근 머리에, 그죠? 이러면 머리가 되고 코가 들어가 있죠. 이 목, 받치고 있는 이 목,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머리 숫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게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게 스스로 자자만 알고 코비자를 모르고 코의 의미를 모르면은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뜻글자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아까 스스로 하니까 선생님 참 스스로 할 줄 모르죠. 어렸을 때부터 내내 그냥 열심히 외우고, 그러니까 스스로 할 줄 모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스스로 공부하라 그랬더니 어때요? 힘들죠? 스스로 혼자도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엔 전부 다 많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외우고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 하려니까 무지무지 힘들 겁니다. 제가 우리 딸내미가 저기 잠깐 뭐 교환학생으로 나가 있는데 걔 중에 하나가 그 교환학생으로 이제 위탁교육 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군 대위가 한 분 같이 가서 하는가 봐요. 그랬더니 야 차차차차차 무슨 얘기 나오다가 자기 야 얼마나 공부를 해야 이제 그렇게 되느냐부터 얘는 참 궁금해요. 자, 어떻게 공부를 해야 저 훌륭한 대학을 가는지 자기는 못 갔으니까 참 공부한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이렇게 해서 코스를 쫙 시키잖아요. 우리 이전에 그랬잖아요. 뭐 명우 적어도 스카이 대학 가려면 언제부터 관리하라? 유치원 때부터 관리하라 그러죠. 저는 그래도 한 초등학교 때로 들었는데 요즘 유치원 때로 내려갔습니다. 이때부터 관리해서 부모가 짜여진 요 프로그램들에 움직이지 못하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가 무슨 내용 얘기를 하다가 자기 부모는 우리 부모는 알아서 공부하고 자기한테 뭐 일체 학원도 보내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보내달라고 그제서야 겨우 보내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 부모 너 혹시 입양했니?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늘상 강조를 하는데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려니 좌충우돌하고 이제 이리저리 당할 텐데 어쨌든 간에 자 항상 뭐냐면 스스로 하는 힘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요즘에 어디까지 가요? 회사까지도 엄마가 찾아다니죠. 상사 만나고. 그게 왜냐면 여자들이 아니지 부모들이 돈이 많고 그죠? 이런 막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되니까 쫓아다니면서 다 시비를 합니다. 걔 나중에 늙어서는 어찌 할런지 몰라요. 돈이 뒷받침되면 참 괜찮은데 그죠? 돈이라는 거는 때로 관리 잘하면은 죽을 때까지 채워놓고 있지만 돈 잘못 관리하면은 그 아무리 많아도 순식간에 다 날아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항상 뭐냐면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얼마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나. 그죠?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그 공부는 영어 수학 공부를 공부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공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이 공부라고 하는 말은 거의 송나라 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오로지 뭐예요? 학문이죠? 학문 개념할 때 우리 학문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돼요. 학문.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문. 이때 단순히 글자뿐만 아닌데요. 학이라고 할 때 학자는 뭐라고 그랬나요? 요거 공부한다 그랬죠? 사귈 예자 이미. 자, 충분히 자, 음양의 사귐. 어디서? 가운데서 떳떳하게 사귀어서 흙에서 만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래서 부모가 둘이 사귀어서 우리를 낳는 거죠. 그래서 요게 글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글자예요? 효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효입니다.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지, 그죠? 내 부모는 누군지, 내 조상은 누군지 쭉 거슬러 올라가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이치를 나중에 궁구해 하는 것이 바로 학입니다. 그러니까 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냥 어느 한쪽으로 편협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이 취직을 했습니다. 학은 그죠? 배워서 모으고 이 소리예요. 배워서 모으고 그냥 그래 모으라 그랬더니 뭐 온갖 잡동사니 책이란 책은 다 쌓아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막 감독하듯이 책을 무지무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죠? 이거를 이리반지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라고 하면서 가다가 보면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를테면 부모님 이를테면 왜 날 낳으셨나요?까지를 물어봐서 대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왜 나왔는지. 그죠? 그래서 물어서 어떻게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문이 변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부를 했는데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뭘가 알기는 잔뜩 알아요. 대부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는 돼요. 참 많은 것도 많고 얼핏 보면 참 유식해요. 그런데 추론해가지고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라고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학문에서 그럼 뭐 할 거냐 이것도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하냐? 관이거지. 문이변지하고 그 다음에 관이거지죠. 관이거지하고 그 다음에 거처하는데 너그러울 관자 관이거지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인이행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분별해서 그 다음에 분별해서 뭐 하느냐? 네가 거처할 때 그죠? 네가 어디에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뭐냐면은 너그러움으로써 그죠?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시비 붙지 말고 일단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왜 저렇게 했을까를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거 고쳐줘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뭔가를 행할 때는 항상 뭐냐? 인으로 하라 이 소리예요. 공부하는 목적은 사람이 좀 너그러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윗자리에 돼 있을 때 반드시 어진 정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참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어느 자리에 세워놓으면은 어떻게 행할 줄을 모르는 거죠. 맨날 그러니까 싸움박질이나 하고 입으로만 국민들 위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자 우리 공부하는 목적까지도 항상 단 한 글자를 공부하더라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내가 왜 배우는지, 그죠? 배워서 뭐 할 건지. 앞으로 몇 년 남았다고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20년은 충분히 사셔요. 그죠? 앞으로 20년 멀쩡하게 사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더 젊으신 분들 50년. 지금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제가 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터넷 통해서 하다가 또 이제 나중에 부족하니까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주역을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그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그 중에 이제 한 3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내내 인터넷으로만 공부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아, 토요일 날은 좀 시간 좀 낼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인데 인터넷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 분은 여자분들이 그 두 분 다. 한 분은 자기 아예 식탁에 부엌에 주방에다가 있죠. 자기 책상을 하나를 별도로 만들어 뒀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컴퓨터 올려놓고 틈틈이 아예 크게 틀어놓는데요. 틀어놓고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꼼꼼하게 뭐냐면 몇 강의가 쭉 있으니까 강의마다 노트가 쭉 있답니다. 마치 수업하듯이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일 안 할 때는 노트에다 기록하면서 공부를 한대요. 그렇게 자기 노트가 8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토요일에 강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열심히 하고 한 분 같은 경우는 그 집이 워낙 멀어요. 그분은 저 인천 그쪽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한 분은 전북에 임실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강의인데 저 이번에는 꼭 들어야 되는데 저건 토요일 날 하니까 이제 본인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분도 비슷하게 노트 방식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했는데 꼭 들어야지 하건데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좀 어느 정도 크고 본인 시간 되니까는 주중에는 기본적으로 이 중간 지점에다가 집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는 분한테 이제 부탁해서 거기다 해놓고 나서 토요일마다 오셔요. 그리고 가끔 이제 자기 이제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 되면 일단 직강을 들을 수 있으면은 직강 듣는 게 가장 좋고 그냥 하더라도 항상 뭐냐면 메모해가면서 이렇게 듣는 습관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지금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다 바로 다 올려놓죠. 듣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보는 것. 공부 중에 최고는 뭐냐면 직접 한번 써보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쭉 얘기한 것 가운데서 중요한 요점들을 쭉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거짓말도 못해요. 나중에 틀린 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이 메모한 거 쭉 찾아와요. 그래서 아 근데 이거 좀 잘못됐군요라고 이제 바꿔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공부는 그래서 항상 스스로가 그죠? 스스로가 해야 되지 누가 먹여주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공부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쭉 들어두세요. 들어두는 것을 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콩나물 시루에 자 콩을 넣고 물을 부으면은 그죠? 물을 부으면 어느새 조금 자라게 됩니다. 그 자랐을 때 이제 다시 자기 힘으로 해야 되죠. 그 콩나물 그냥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스스로가 자 뿌리도 튼튼히 해야 되고 줄기도 튼튼히 하게 하려면은 반드시 스스로가 이 쓰고 읽고 해가면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기존의 자시 몸들을 어떻게 돼요? 개혁할 수 있는 거죠. 혁이라는 것입니다. 자, 혁이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가죽혁자, 고칠혁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글자의 원래 글자를 잘 그 옛날에 글자를 보시면 열십자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자 입구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가운데 입구 쓰고 열십 이렇게 된 형태가 되는데요. 화신에서 30이다 라는 뜻이 되죠. 자 30. 30에서 한 바퀴 삥 돌았다 이런 뜻입니다. 30으로 해서 한 바퀴 삥 돌으면은 30이라는 것은 1세대죠. 1세. 1세가 뭐가 돼요? 30년이죠. 30년이면 세상이 바뀌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30년을 주기로 해서 경도라고 표현하죠. 고칠 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떤 도가 바뀐다라고 해서 고칠 혁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고칠력, 바뀔 혁자인데요. 저게 왜 가죽이라라는 뜻으로는 왜 쓰냐면은 우리가 보통 사냥을 한다 그러면 사냥은 언제냐면 가을에 사냥을 하죠. 가을에 사냥을 해서 겨울에 먹이들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사냥을 합니다. 물론 사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해요. 다 하는데 특히도 우리가 저장용 고기다 그러면 가을에 사냥을 해서 그럼 가을에 사냥을 하는데 껍질을 일단 벗겨야 되겠죠. 껍질을 벗기면은 뭐가 돼요? 피가 되겠죠. 그 가죽을 자 이게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피입니다. 털이 있는 가죽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기들은 점여가지고 말려서 이제 육포로 이렇게 만들어 두는데 요 가죽 가을에 가죽을 얻고 그 다음에 이걸 저절로 놔도 나중에 보면은 가죽이 어떻게 이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 털들이 다 빠진 것이 바로 이제 새롭게 됐다.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로 3개월이죠. 역시 30개념으로 해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3개월 단위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털이 있는 가죽.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껍질 바깥에 있는 이 감싸고 있는 껍질에 나온 털들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육지라고 이렇게 잡아 뜯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이것은 그 가죽에서 털이 다 없어진 것을 요 형태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더 무두질을 해서 부드럽게 한 것이 위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위도 그 다음에 있나요? 저기 있네요. 혁하고 자 위하고 그래서 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단단하게 지금 돼 있는 새롭게 이제 바뀌어진 가죽이 되고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 역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걸 무두질을 하면 어기어질 참자 어긋날 천 해가지고 이리저리 자 이리 당기면은 요리 넓어지고 요리 당기면은 이리 넓어지는 그죠? 어기어질 천자에 그 글자를 집어넣어서 다룸 가죽 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룬 가죽이다 또는 다룬 가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들부들해진 이 가죽을 바로 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녹피왈자라는 말을 쓰죠. 사슴 가죽의 왈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원래 녹피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원래 사슴 털에서 이제 털까지 있는 가죽을 표현하는데 실은 뭐냐면은 사슴 가죽은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라고 썼지만 정확하게는 사슴 가죽을 잘 다루어 가지고 그죠? 위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왈이라는 글자를 하나를 써놓고 이게 무슨 글자니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왈이라고 하면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뭐가 돼요?
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녹비왈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이렇게 지어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꾸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때 녹비 개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위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편 가죽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가죽이 사슴가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혁과 위라고 하는 것 바로 피까지 같이 해서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멋진 부들부들한 가죽을 입으면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멋지게 보이나요? 위대하다 할 때 요거 쓰죠? 자, 그 다음에 부추구자. 부추구자라고 하는 건 땅에서부터, 이제 이 일자는 땅을 표현하는 것이 그 위로 해서 이래저리 싹 터나온 그 촘촘하게 싹 터나온 그 풀을 지금 표현한 내용이죠. 부추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또 그냥 풀초자도 굳이 안 쓰고 뭐 풀초 안 쓰고 쓰는 이유가 부추는 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자르죠. 자르면 또 나오고 하는 데서 그 나타낸 글자고, 그 다음에 소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가로 왈자입니다. 가로 왈자에다가 설립자가 되는 거죠. 또는 뭐 날일자에도 상관없대. 일이나 왈이나 결국은 말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분명하게, 그죠? 분명하게 뚜렷하게. 무슨 소리냐면 해가 떠 있으면 만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데는 자 명명백백하게, 그죠? 분명하게 밝게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소리라고 할 때 가로 왈 개념을 일단 보셔야 되는 것이 입에서 나온 소리들을 세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리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음이 있고 성이 있죠. 자, 우리말로 소리음, 소리성 그럽니다. 그럼 이 소리는 뭐고 이 소리는 뭡니까? 분간할 줄 알아야죠. 자, 이 소리는 뭐고 이 소리는 뭡니까? 그렇죠? 이제는 됐죠. 말로 해서 세운다라는 거죠. 말로 해서 세우는 거 뭘로 세우는 거예요? 하는 말? 이거는 그럼 귀로 듣는, 이건 귀로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러니까 계속 대답하세요. 제가 대답하는, 자, 이 소리 이거 귀로만 듣는데요. 이건 안 들려요? 그럼 또 차이가 소리 세운다라고 할 때 뭘로 세우겠어요? 소리를 세운다. 자, 노래로도 세우고, 그럼 노래라는 건 결국은 악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문자죠. 세운다라는 건 세워둔다라고, 소리를 세워둔다라는 것은 악보로 표시하거나 문자로 쓴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쵸? 똑같은 소리라 하더라도 세울 수 없는 것들이, 물론 자기 그 문화권마다 다 다르죠. 우리가 뭐 이를테면 시계 소리가 우리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똑딱똑딱이에요. 그죠? 똑딱똑딱 할 수도 있고 째칵째칵 할 수도 있고, 일본 애들은 뭐 째끼노 해서 일본 시계가 좀 늦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문화권마다 다릅니다. 같은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다시 말해서 타악기 소리나 자연의 모든, 그러니까 모든 소리의 모든 소리는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그죠? 소리의 제일 큰 것은 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소리 가운데에서 각각 그 문화의 언어로 표현될 수,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소리는 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구분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설립자라고 하는, 설립자는 일육수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똑바로 분명하게 악보나, 그 다음에 12율려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12율려 개념이죠. 12율려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귀자 있으니까 귀로 들린다. 그럼 이건 뭐 귀로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잘 보면 선비사자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선비사자에다 요 글자에다가, 자,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옆에 있는 거 뭐라 그랬나요? 작대기수 그랬죠. 작대기수, 몽둥이 숫자가 되고, 선비가 작대기를 들고 땅땅 요거를 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부수 214개를 알았다고 해서 모든 글자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요건 뭘 상징했느냐? 요런 악기가 있죠. 예.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 세우고 요렇게 세운 건 뭐예요? 이건 종이죠. 이건 종이고,
종자를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경이라 그러죠. 돌로 만들었으니까, 옥돌로 만들었으니까 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이렇게 생긴 모양의 돌을, 그죠? 이렇게 생긴 모양의 돌을 작대기로 쳐서 소리를 낸다라는 것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소리는 귀로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리성 하는 것은 일단 타악기 소리겠죠. 타악기 소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서로 간에 부딪혀서 나는 모든 소리들은 다 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입에서 그저 혓바닥하고 이하고 부딪혀서 서로 나오는 소리도 소리. 그래서 소리의 큰 것을 성이라 표현하고 그것을 악보나 그 다음에 문자로 적을 수 있는 것을 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2율려라고 하면은 육률, 육여가 되고 그거는 음에 해당되겠죠. 12율려. 그러니까 이런 막 서양의 파름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음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나오는 소리는 전부 다 뭐다? 성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똑같은 소리인데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를테면 우리가 자 지식이라는 말이 있죠. 아침에도 뭔 생각하다가 요 생각에는 지식 참 사람들이 참 우리가 흔히 얘기해도 지식은 참 많이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지식 있긴 지식이 있는데 정작 물어보면은 이것도 알지자죠. 이것도 알식자죠. 알식 또는 기록할 지라고 합니다. 알기 때문에 기록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요하는 것과 이해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 나나요? 이거 아는 거, 요거 아는 거. 환장하겠지 이제. 화살시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입구자죠. 그러면은 다 안다라고 하는 화살인데 입구 개념이라 이거 관역판으로 봐야 되겠죠. 관역판. 자, 화살이 관역을 꿰뚫듯이 적중이 되잖아요. 그죠? 적중, 적확이죠. 적확하게 알아라 이 소리예요. 적중하듯이 그죠? 분명하게 정확하게 중을 잡을 줄 아는 게 지가 되는 거죠. 이 변중만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해. 그래서 우리가 북방수에 대해서 북방수의 덕을 뭐냐면 인의의 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남들이 다 아는 거, 겉으로 보이는 거 알면 아는 거예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게 한겨울이 되고 한밤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아는 것이 바로 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정확하게 가운데 이 지, 이리관지를 할 줄 알면은 그래서 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소리내고 하는데 뭐에 창과자가 들어가 있죠. 사람들의 다양한 말과 다양한 소리들을 어떻게 돼요? 가려서 분별해서 들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의 체는 지가 되죠. 아는 것의 용적인 것은 바로 뭐냐? 식이 되는 겁니다. 한자 우리가 글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도 공부하셨지만은 하늘천 하는 것과 하늘건이라는 게 있죠. 자, 체가 되는 글자가 있고 용적인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저 선생이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말하고 들을 줄 아는 것. 그래 그 발음이 어떻게 아까 그 말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분별할 줄 아는 게 있죠. 맹자가 뭐라고 표현했냐? 누가 굳이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그죠?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사람이 뭐가 있다? 저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죠? 자, 밥할 줄은 모르더라도 뭐예요? 누가 해준 밥을 먹어보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잖아요. 그죠? 이전에 어느 분이 참 강의 듣고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공부는 잘 모르더라도요. 그 밥을 먹을 때, 그죠? 우리가 밥은 할 줄 모르더라도 이 밥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저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 선생님 그 정도 저 분별 능력은 있습니다. 이 표현인데, 그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이것이 옳은 행인지 그릇된 행인지를 기본적으로 아는 마음, 그것을 바로 뭐냐면은 지지 단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알매 실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더욱더 그래서 갈고 닦아서 우리가 지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자 뭐예요? 지자는 뭘 좋아한다? 이제 또 산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수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 목, 화, 토, 금, 수 그랬죠. 지자 당연히 요, 수죠.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거 따로따로 놀면 안,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죠. 지자는 요수요. 인자는 요산이라. 이게 인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다 8개 배웠잖아요. 그죠? 동북 간당이 여기잖아요. 그죠? 싹 다 나오는 거. 인자, 요산.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항상 태극도, 음양 태극도와 그 다음에 오행의 이치가 머릿속에 딱 담겨 있어야 돼요.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내 몸에 붙어 있어야 체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이웃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이 60이 됐건 70이 됐건 어떻게 돼요? 너 무슨 생이니? 김이생이니? 그러면 타다닥 하더니 몇 살이구나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자 산골짜기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자 구멍가게 하는데 10,000원짜리 내면은 한 내가 이 3,800원짜리 세도 어떻게 돼요? 6,200원 정확하게 계산 잘 해주죠. 왜냐하면 이문화권에서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자 유럽에 가보세요. 웬만큼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와도 계산할 줄 몰라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줄 아는 거. 자, 음이 뭔지, 그죠? 성이 뭔지 이 분별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10분 쉬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